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진짜 무섭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속도가 살이 떨린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긴장의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10월 21일 현재 1131.90이에요. 1131.90원이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지난 3월 2일 날이 1193.70이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3월 19일 날이 연중 최고치였습니다. 1285.70. 이때만 하더라도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예요. 저 때는 뭐 우리 주가도 1457.64였나요? 그때까지 떨어질 정도로 주가도 완전히 붕괴됐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요, 아직도 더 떨어질 거다 하는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더 떨어질 거다.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지금 이대로 가면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1100까지도 붕괴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일반적인 예측. 그 예측에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안화의 상승이에요. 위안화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21일 날이에요. 달러당 위안이 6.6781입니다. 그야말로 폭등세죠, 폭등세. 1월 2일에 6.9614였는데 지금 6.678입니다. 급등이죠.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죠. 기울기가, 그죠? 기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위안화의 어떤 급등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위안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떤 부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3분기에 중국 경제는 4.9% 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V자 반등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V자 반등을. 2분기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3분기가 선방도 엄청난 선방이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 또 대부분의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한국은 대한민국 원화는 위안화하고 동조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수출이 많아지면 한국도 수출이 많아진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도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수출 의존도라고 해야 되나요? 비중이라고 해야 비중으로 할게요. 25%가 넘습니다. 25%. 중국의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에서 25%나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13.5 내지는 뭐 14% 정도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건 25%예요. 물론 중국은 25%의 어떤 부품이나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또 미국에다 되팔겠죠. 미국에다 파는 상품 안에는 한국의 부품이나 반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적은 거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보는 통계하고 13.5%보다 많겠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경제는 굉장히 동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원화도 올라간다. 이렇게들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그 의장하고요.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미국 경기 부양책 협상을 했습니다. 예, 이게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막바지까지. 예,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낙관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경기 부양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잖아요. 초읽기에.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돈을 많이 풀게 되잖아요. 달러를 많이 풀게 되면 위험의 어떤 신호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의 신호가.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지금 경제가 좋은 모양새거든요. 미국보다는. 예, 좋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1130원대지만 1100원대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반면에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게다가 한국은행이 실제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원화는요. 주요 화폐 대비해서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는 3.5%나 올라갔습니다. 8월 말부터 10월 13일까지 말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 2.8%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멕시코 페소화 2.5% 올라갔고요. 중국 위안화 1.6% 올라갔고요. 엔화도 0.5%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원화에 대비하면 올라간 속도가 늦죠. 반면에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는 마이너스 3.3%, 유로화도 마이너스 1.8%, 오히려 통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원화 입장에서는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면 공장을 많이 돌려서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는 점점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 번째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게 후보가 된다. 아니, 대통령이 된다.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원화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 후보는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어도 2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2조 달러. 또 2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달러 자체가 그만큼 더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달러가 더 풀린다는 이야기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원화가. 여기에다가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인데 특히 백신이에요. 코로나19 백신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백신 말입니다. 백신이 이렇게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는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백신은 개발하기 좀 힘들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변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해 놓으면 변하고 백신을 개발해 놓으면 변하기 때문에 이거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는 백신도 가능하다. 올해 안에 그것도 긴급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백신이 나오죠.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19는 잡을 수 있다. 경제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양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도. 지금의 현재 경제라는 게 코로나19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경기, 침체, 위기가 길다. 그리고 불규칙하다. 또 미래가 불명확하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라는 것은요. 이게 암흑기가 길면 길수록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바닥 경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불규칙하면요. 이것은 기업이 경영 계획을 마음대로 짤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감염 환자가 많고 어떨 때는 줄어들고 이래서 경영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당장 고용 계획도 못 잡는다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바로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백신, 특히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백신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하면 한국 경제에는 호재 중에 호재죠. 호재 중에 호재. 이렇게 되면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그죠?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1,100원 선도 깨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크게 생기는 게요. 우리 수출이에요. 수출. 원화가 강세가 되면요.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옛날에는 1달러를 받으면 1,200원까지 바꿔줘서 그만큼 기업이 이익이 계속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1,1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환율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에게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히려 기업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죠. 실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SK하이닉스나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대기업들 말입니다. 여기는 환차손이 아무래도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만큼 줄어드니까. 1,200원으로 바꿔줄 때는 원화가 굉장히 많은데 1,100원으로 바꿔주면 거의 100원이나 줄어드니까 그만큼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수출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재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모양새고요. 그 떨어지는 모양새에 여러분의 투자에서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서도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은요. 분명히 악재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달러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달러를 사는 사람들도. 계속 분할 매수로 계속 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반면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이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라는 건. 그리고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기에 접어든다. 이러면 또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가 좋아지고 그리고 수출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달러는 봐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물론 가정이지만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